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를 꺾고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최종 선거인단 결과는 312대 226으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개표 초반부터 중반까지 해리스의 승리를 점치는 지독한 반트럼프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국 CNN, 한국 MBC는 해리스가 주요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일 것이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대중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게 그들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다시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역대급 권력을 부여한 선거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주기적으로 중간선거를 통해서 의석수를 교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하원은 2년마다 전체 의석을 새로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전체 435석 중에서 12석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222석으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상원도 6년 임기입니다.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100석 중에 33석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공화당은 4석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 트럼프는 상, 하원 모두 다수당의 위치를 되찾아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감세, 규제 완화, 이민 정책 등 핵심 보수 가치를 반영한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에게 역대급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로 알려졌던 6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 및 여론조사 업체들도 해리스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해 왔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같은 심각한 좌편향 언론들은 트럼프를 악마화했고 해리스를 차세대 리더로 띄워오면서 대중을 기만해 왔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해리스의 승리를 전망하면서 좌편향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KBS마저도 개표 방송에서 미국의 CNN 방송을 띄워놓고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우세 속에서도 해리스의 역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CNN은 이념적으로 한국의 MBC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조중동까지 CNN 방송에 의존해서 트럼프를 폭군으로 몰아가면서 악마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언론들은 완전히 좌파 이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MBC는 대선 방송에서 해리스 역전이라는 자막을 달고 유리천장을 깬 여성 오바마라는 극찬까지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해리스가 27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당선이 확정될 것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 언론이 없습니다. 조중동 기자들의 수준을 볼 때 그들은 특종과 단독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이념에 대한 사명감,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좌파 이념, 우파 이념을 넘나들고 있는 장사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은 강력한 보수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세계가 보수 우파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보수 우파 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미 유럽은 우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좌파에 빠져서 좌빨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파는 번영이었고 좌파는 빈곤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통계기관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률 추세에서 지난 200년 동안 세계 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발견함으로써 37배나 성장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존 노크 천부 자연권으로 시작해서 18세기 칸트의 도덕성,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그리고 20세기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 선택할 자유까지 모두 보수 우파의 거장들이 만들어낸 개인의 자유의 개념은 인류를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부강하고 번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유가 제한된 나라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평등으로 포장된 이념에 빠져 있어서 권위주의, 집단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한 나라의 번영은 이념과 사상이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밀과 칸트, 하이에크, 프리드먼이 남겨놓은 주옥 같은 진리를 실천해야 하고 후손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는 평등, 우파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내 삶은 내 것이다. 나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선언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본질적으로 가치의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점진적 변화, 진보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개 개념에서 세상의 모든 갈등이 시작되고 또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해소됩니다. 대체로 우파는 보수입니다. 좌파는 진보입니다. 좌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수 우파의 자유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과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길은 보수 우파의 길입니다.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는 강력한 보수 우파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좌파 매체들의 악의적인 편향 보도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좌파의 근거지였던 트위터를 지금은 X입니다. 인수해서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X는 선거 파수꾼으로 엄청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단과 함께 X의 선거 감시 활동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1,300억이 넘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100만 달러, 약 13억의 상금을 거는 파격적인 이벤트 행사까지 펼쳤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혁신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화성 탐사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이것이야말로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공은 한국 정치에도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 매체들은 트럼프를 악마로 도배하고 그의 도덕성을 공격히 해서 더욱 그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왔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 계약이 가장 발전한 미국 사회에서 대성공을 거둔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덕성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트럼프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강력한 보수 우파 인물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그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호의 동반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큰 행운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우리 빨리 만나자 먼저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트럼프를 철저히 나쁜 놈으로 몰아가면서 99% 확률로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라 예측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을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는 악마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모두 CNN 방송을 인용한 결과 좌파 기자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왜곡된 결론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해서 좌파 진영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겠습니까? 문재인처럼 한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챙겨낸 것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좌파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리즘, 세계 정부에 정면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 좌파 언론들이 극렬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즘이 평등사상과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본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주의는 각 국가마다 스스로 번영할 때만 세계 안정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념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번영을 이끈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계 경제 25%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는 또다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최고의 애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한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번영을 염려하는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의 안보를 더 걱정했던 진정한 자유우파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결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파 이념에 쩔어있는 정치꾼 기자들의 왜곡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수 우파는 본질적으로 보호무역 같은 국가 개입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역시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에 대한 징벌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서 미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국가주의 정책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 기반의 산업 강국입니다. 트럼프의 공정한 무역 환경이 조성되면 될수록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1508포인트나 급등했고 비트코인도 9.8% 급등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4.425% 치솟고 달러도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환호이자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를 롤 모델로 삼게 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 그리고 좌파 언론들에 휩싸여서 가짜 선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역시 좌파의 가혹한 비판, 왜곡, 가짜 속에서도 세계의 대통령으로 2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집권 기간에는 백악관에서 CNN 기자를 추방하라고 명령한 트럼프입니다. 그의 강력한 소신, 철학을 윤석열 대통령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짜, 거짓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트럼프의 동행은 세계 번영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큰 행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홍성용님, 유동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